여기 붙는 번호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번호. 자, 거기 보면은 먼저 안에 끼워져 있던 거 열어보면 5-0번이 있어요. 5-0번.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사용 매뉴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안 봐도 그만 보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1번 요게 이제 조선 전기 전체에 대해서 되어 있는 내용 정리 부분인 거지. 그래서 너희랑 나는 요 내용 정리 부분을 오늘 줄줄이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요거 전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2번이라는 거 있잖아. 자, 5-2번 한번 열어보자. 거기 5-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요거는 조선전기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알고 있는 탑이라든지 또는 도자기라든지 요런 것까지 다 묶여 있잖아. 자, 이거는 미문화래. 만약에 너희 학교 선생님이 역사부도를 따로 챙겨서 보는 스타일이다. 그럼 너는 이것까지 아주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역사부도를 따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유물, 유적, 사진을 가지고 문제 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너희 학교 선생님이 평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좀 봐라. 만약 이런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너는 이거 열심히 보자. 이유가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50문항이야. 그런데 이 50문항이 전부 다 사료, 유물, 유적이랑 연결되는 문제만 나와.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문화재 관련된 문제를 좋아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란 뜻이야. 대부분의 선생님은 정치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사 하는 과정에 사회사, 문화사, 경제사가 전부 다 묻어서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수업 안 하시거든. 근데 유독 우리 선생님은 문화재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럴 경우에 요거 5-2번 프린트 꼭 한번 살펴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뒤쪽에 보면은 문화재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문제만 따로 또 묶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니네 여기 보면 5-3번. 자, 밑에 뭐라고 돼 있니? 적중 예상 문제를 한 번 더 푼다고 돼 있잖아.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고개 들어봐. 오늘 내가 수업을 하다가 만약에 너희 상태를 봤는데 내용 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럼 난 내용 정리 시간을 더 쓸 거야. 너무 당연하게. 이거는 내신 대비지만 조선정기 내용을 정리하는 반이잖아. 근데 만약에 니네가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테스트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하고 계속 수업을 했던 경우는 테스트를 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다짜고짜 테스트 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연결 수업이 아닌 다음에는 시간 낭비인 경우도 때때로 있어. 그지? 그래서 너희한테 테스트 문제를 볼지 안 볼지 아직 내가 판단을 안 했어. 그래서 그 문제는 안 나눠줬어요. 그 테스트 문제가 얼마나 엄선을 해서 뽑았겠냐. 그지? 그거 나중에 나갈 때 나눠줄 거야. 해설지랑 같이. 그 문제에 들어있는 엄선한 문제랑 유형이 똑같은 애가 이만큼이 더 있는 거야. 조선전기만. 그러니까 이거는 적중 동형 문제야. 동형이라는 게 뭔지 알지? 같은 유형이란 뜻이야. 강남 3부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조선전기 문제는 딱 요만큼이야.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문제, 그거랑 변형된 문제 전부 다 들어있어. 심지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 거기에서 유형이 비슷한 것까지 전부 다 추려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만 이따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네가 꼭 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번 있잖아. 요거 딱 조선 전기만이야. 5-5번은 뭐냐? 아마 학교에서 서술형 문항이 많이 나올 거야 라는 공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요거는 OX 문제,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전부 다 주관식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특히 이 중에 단답형이랑 서술형은 바로 시험 보러 가기 2-3일 전에 전부 다 너네가 꼭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죽어도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럴 경우에 최악의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직전이 되면 써야 되는 최고의 방법은 어쩔 수 없어. 네가 한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 거야. 그 경우는 그때는 문제 펴놓고 해설지 펴놓고 답을 뺏겨서 쓰세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쓰면서 외우는 게 제일 빨라. 근데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하는 방법은 네가 네 손으로 쓰고 있잖아. 네가 쓰고 있는 답을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냥 쓰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써. 그러면 내가 쓰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내 목소리를 귀로 듣잖아. 농담 아니라 제일 빨리 외워져. 이거 수학에선 쓰면 안 돼. 수학 문제 여기다 놓고 해설지 놓고 풀면 나중에 너 혼자 절대 못 푸는 거 알지? 근데 한국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거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니네 정 안 되고 시간이 없으면 시험 보기 전날 해설지 답안지 펴놓고 문제집 펴놓고 서술형 문제
효과적이 얘기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뒤에 OMR 카드 있는 거 보이지? 요거는 과제 아니야.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수업이 이게 마지막 하루짜리 특강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만약 테스트를 오늘 본다 그러면 그때 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5-1번 자료만 꺼내보도록 하자. 자, 내가 5-1번 자료를 꺼내라고는 했지만 거기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나랑 배경 지식 하나만 넣고 출발을 하자.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 물어봐야 돼. 추운 사람은 나는 좀 추운 것 같다. 더운 사람은 나는 좀 더운 것 같다. 우리 이쁜이 더워? 너는 그쪽이 가장 여기선 시베리아야. 농담 아니라 창문 옆이어가지고 혹시 더우면 너는 팔을 좀 걷는 방법밖에 없겠다. 우리 남현 선생님은 저 선풍기 틀어주세요. 방향 잘 맞춰가지고. 자, 너네는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을 할 건데 조선전기를 우리가 내용 정리하는 반이야. 근데 선생님은 왜 고려 말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요걸 듣고 나면 내가 왜 고려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조선전기 문제가 되는지 네가 알게 돼요. 자, 고려 말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권문 세족이라는 애들이 정말 쌍통머리가 엄청 없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자, 얘네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좋아했던 게 아니야. 악용을 한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는 얘네가 친원파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등 뒤에다가 엎고 악용을 했다더라.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대농장을 소유했다. 이것도 알고 있는 얘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권문세족, 원나라에 거의 우리나라 팔아넘기는 수준의 행동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서 강력하게 보수적인 거 비판했던 아주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쪽은 엄밀히 말하면 가방끈이 그다지 길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얘네는 불교 친화적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방끈이 길어. 13세기 말에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유학의 일종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야? 성리학이야. 선생님, 성리학은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이름이죠? 이 말이 맞아요. 요거 중국 애들은 주자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주희라고 하는 송나라 사람이 실제 공자 맹자가 한 말에 대해서 해설을 단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로 따지면 공자 맹자가 했던 유교경전 얘기, 요거는 수학의 정석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송나라 주자라는 사람, 주희라는 사람이 유제풀이집을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유제풀이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성리학이라고 붙은 거야, 그치? 얘네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한,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학자적 관료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학자적 관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얘네가 대농장을 소유했잖아. 얘는 아니야. 얘네는 먹고 살만한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중소 지주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 얘네는 원나라랑 되게 친한 척 하잖아. 얘는 아니야. 너네 다른 건 니네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가르쳤던 거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야 돼. 우리가 중국 왕조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 이건 세계사가 아니고 동아시아사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한국사에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중국 통일 왕조가 있어요. 그게 몇 개냐면 수,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6개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 기억나지, 얘들아? 안 나면 지금 하면 돼요. 선생님, 수당, 송원, 명청, 예를 들어 수나라는 당나라 초반까지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당나라가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 물론 발해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초반까지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그리고 지금 보는 명나라랑 청나라까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렇게 끊어지잖아. 갑자기 내가 이 말하다가 왜 여기로 넘어왔냐면 이 통일왕조 6개 가운데 원래 중국 전통 한족이란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있지. 얘네들이 유교를 연구한 애들이야. 얘네가 문화적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앞서갔던 애들. 걔네가 중국 한족이야, 그치? 반면에 오랑캐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랑캐 누구야? 거란족, 여진족, 니네가 알고 있는 몽고족, 이런 애들 전부 다 오랑캐잖아. 자, 이 중에 오랑캐가 만든 통일왕조 얘기야. 오랑캐. 오랑캐가 나오니까 갑자기 목이 쉰다, 그치? 오랑캐가 만든, 지금 보고 있는, 그렇지, 원나라. 이거 어떤 오랑캐가 만든 거야? 이거 몽고족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오랑캐 누구니? 청나라. 이게 니네가 고려시대 배웠잖아. 고려시대 때 12세기가 되면 여진이라는 애들이 나와요. 걔네가 금나라 만들잖아. 이게 안 망해.
얘네가 안 망하고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 금나라랑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는 이름을 쓰잖아. 그 후금이라는 애들이 엄청 커지면 걔네가 청나라 되는 거야. 결론은 뭐니? 이거 전부 다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가방끈이 제일 짧아.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기본적으로 유교에 대한 전통도 없고 니네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도 얘네하고 안 친해요.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보는 청나라는 실제 명나라에 대한 열등감 쩔어 얘네 약간. 지금 보는 명나라가 당대 최고의 한족이 만든 어마어마한 역사와 문화적인 빛깔을 자랑했던 그 중국의 대표적인 통일왕조잖아. 지금 보는 명나라가 성리학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보는 얘네들은 이 명나라를 엄청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아는 것처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친명파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진취적이네. 성리학을 위주로 공부한 학자적 관료네.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있어. 중소지주야. 그런데다가 너는 친명파예요. 자, 그렇다면 너는 당연히 권문세족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 권문세족은 너 싫어해.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서 너희가 알고 있는 원나라랑 친한 척하는 권문세족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친원파를 제거해야겠다. 반원의 자주 개혁 정치를 표방했던 14세기 엄청 유명한 고려의 왕이 있잖아. 그 아저씨 이름이 뭐야? 공민왕. 그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얘네들을 중앙정계로 불러들였어요. 기억나지 요거는? 선생님, 그렇다면 공민왕 때 중앙정계로 진출했던 이 사람, 자, 이 사람들 이름이 뭐야? 신진사대부. 자, 그러면 니네는 신진사대부가 그렇구나, 이때가 되면 진출했구나, 요건 네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다음 얘기, 공민왕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렸잖아. 그 바람에 지금 보고 있는 중앙정체로 어떻게 얘네를 끌고 들어왔는데 얘네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지금 보는 권문세족은 생각보다 여전히 막강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진사대부한테 없는 게 있었잖아. 그 없는 게 뭐였니? 군사력이 없어요. 군사력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얘네는 전부 다 지방으로 낙향을 해서 그렇게 그냥 권문세족한테 밟혀서 죽었어야 돼, 스토리가. 그런데 그때 혜성과도 같이 나타나서 얘네한테 손을 내밀었던 고려말 엄청난 다크호스의 뉴페이스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야, 너네 내가 군사력 대줄게. 그러니까 니네 권문세족한테 쫄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1388년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다음에 진짜로 얘네를 막강하게 후원하기 시작을 하지. 이유는 심플해. 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면 나한텐 새로운 신하가 필요해. 그 새로운 관리 전부 얘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한테 새롭게 군사력을 제공했던,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흥무인이라고 불러요. 이 신흥무인의 대표적인 거두, 가장 유명한 리더 이름이 뭐야? 이성계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얘네를 후원하게 되는 이 스토리까지는 너네가 알고 있는 스토리야. 선생님, 그렇다면 신진사대부는 이성계하고 쿵짝이 잘 맞았고요. 그래서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이거는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방금 네가 봤지만 이성계가 군사력까지 대줬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으로 얘네가 유리해졌다. 자,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이성계와 더불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고려 말이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가져가기 시작을 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시험 출제 빈도가 끼깔나게 높지. 이성계가 만들어준 거야, 이거. 선생님, 이성계가 만들어준 신진사대부한테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는 게 뭡니까? 시험에 맨날 난다며요. 요 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주로 쓰이게 되지만 이게 만들어진 건 조선시대가 아니야, 그치? 이 법은 1391년에 만들어져요. 이때는 아직 조선이 아니야. 자, 요거 우리 말란 김에 하나 정리할까? 니네 알고 있겠지만, 자, 이성계가 왕이 됐다. 이성계가 왕이 된 건 몇 년이야? 1392년이에요. 선생님,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잖아요.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자. 이성계가 왕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고려는 왕씨 체제가 아니게 된 거지. 원래 왕건의 왕씨가 쭉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왕의 핏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정확히 말하면 조선이란 이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조선이란 이름은 1393년이 돼야 조선이라는 국호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아직 한양으로 수도 안 옮긴 거 알지? 이거 1394년 돼야 한양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들 1392년 조선 건국이라고 말하죠.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걸 정확히 말하는 이유는 이 법 때문에 그래. 이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법은 1391년 고려의 마지막 임금은 공양왕이야. 그 공양왕 때 만들어진 거다. 주요 내용이 뭐냐? 지금 보는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아까 그 대농장 있지? 전부 다 몰수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대농장을 전부 다 몰수를 하는군요. 전부 다 몰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이 몰수한 걸 어떻게 하느냐? 네가 전직 관료야? 그럼 지금은 관리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도 준다. 너 지금 현재 현직 관료야? 그러면 당연히 주지. 그래서 현직 관료인 너한테도 줄 거야. 결론이 뭐니?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네가 알고 있는 이성계랑 같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미래도 불안하고 월급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너무 당연하지만 이성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다더라. 요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제도의 이름이 뭐야? 과전법이지. 요거는 출제 빈도가 너무 심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따로 얘기했어요. 과전법.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까진 기분 좋았어.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자 1392년에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기분이 원래 괜찮았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성계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네. 고려 말이 되면서 지금 보는 신진사대부 안에서 두 가지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다. 자, 지금 보는 신진사대부 안에서 고려 말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튀어나왔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니 고려를 계속 유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미 고려는 마태이가 갔고 왕씨는 이미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요. 자, 너네가 알고 있는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나타나잖아. 얘네의 가장 주력은 누구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성계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왕이 돼야 나도 프린스가 될 거 아니야. 이방원. 선생님, 이방원이 누굽니까? 조선 1대 임금이잖아. 태종. 훗날 누가 될 거야? 태종이 될 거예요. 태종이. 그래서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다크호스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만 간간히 나온다. 이 사람은 지금 보는 이성계의 오른팔이지. 근데 사실은 본인의 역량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을 해. 저 새끼 저거 쥐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성계 오른팔로 남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방원의 손에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왕은 왕대로 있고 본인은 재상이 돼서 지금의 국무총리야. 나라의 정치 자체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모두가 예견을 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혁명파 신진사대부 말고 또 누가 있는데요? 너네가 알고 있잖아. 자, 분명히 신진사대부야. 근데 이성계가 너무 탁월하게 튀기 시작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싫어해 이제. 왜? 나 신진사대부 응원해준 건 고마워. 권문세족 제거해준 거 되게 고마워. 하지만 고려란 나라를 없애는 건 반역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 온건파 신진사대부. 아니 고려란 나라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가지고 쓰면 되지 그걸 뭘 망하게 만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자, 우리는 반역이 아니다. 반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의 왕의 성씨를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역성 혁명을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거는 대찬성이다. 이게 이 사람들 얘기잖아. 얘네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 알지? 자,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조선이란 나라 새로 만들면 그건 반역이지.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자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내 기준으로 보자면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 사람들이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고려 최고의 충신으로 불리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 얘기해봐. 그렇지, 정몽주지. 정몽주. 실제로 정몽주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네. 그 다음에 니네가 국어 시간에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거야. 옛날 시조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 길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국어 시간에도 굉장히 유명한 시조지. 500년 도읍지를
지금 내가 말하는 시조 귀를 쫙 열고 들어야 돼. 이거 다 시험 문제 지문이었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무슨 뜻이야? 이거 니네 똑바로 안 들은 애들은 500년 도읍지 나오잖아. 전부 조선인 줄 알아. 조선이 500년이니까. 고려도 500년이야. 그 500년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말하는 거야. 고려 수도 개경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말을 타고 돌아봤는데 산천은 의구하되 그 산하고 물은 다 그대로인데 인걸은 어디로 갔을까? 고려를 그토록 사랑한다던 충신들은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어지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그 500년 고려의 영광이 정말 가슴 아프구나. 그런 세월이 또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려를 못 놓고 있는 거야. 그치? 대표적인 인물 원천석 같은 사람도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둘이 뜻이 달랐네요. 완전 달랐지. 그러면 얘네하고 지금 보는 얘네하고 싸움이 났겠는데요? 났지 이 사람아. 그렇게 고려 말에 싸움이 나서 결국 누가 이긴 거야? 조선이 생긴 걸 보면 얘네가 이긴 거잖아. 선생님, 그러면 얘네가 승리해서 얘네는 뭐가 됐습니까? 그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15세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훈구파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이 사람들이 훈구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세기에 훈구파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패배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많이 안 죽어. 왜요? 야,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역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편의 학문이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성계 보게 들어봐.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그지? 이미 그때부터 고려는 이성계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이야? 지금 6년 가까운 세월을 투자를 해서 본인이 한 번에 왕이 되지 않고 1388년 위화도 회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바꾸니? 너희가 알고 있는 우왕에서 창왕으로. 그지? 그리고 그 창왕을 다시 공양왕으로. 본인이 왕이 되지 않잖아. 이유는 뭐야? 내가 아무리 권력이 대단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고려말을 싫어해도 내가 나이 어린 왕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저 새끼 저거 알고 봤더니 충신이 아니라 지가 왕하고 싶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했구만. 그 손가락질 한다니까. 난 그거 받기 싫어. 그래서 이성계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 결국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세월 동안 아 제발 이성계가 왕이 됐으면, 아 이성계는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거구나, 겁나 고맙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지. 결론은 뭐니? 고려말 실제로 조선이 만들어질 때 밀란이 있니 없니? 밀란이 없잖아. 너무 조용하게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게 이성계의 힘이야. 근데 문제는 만약 여기서 네가 얘네를 다 죽여?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세상에 권문세족하고 맞서서 싸울 때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뜻이 맞더니만 이거 완전히 권력이 눈앞에 있으니까 미친놈처럼 내 옛날의 친구를 바로 다 제거하는구나. 그럼 백성들이 싫어한다니까. 이 정권도 똑같구나. 그럼 마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얘네 죽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잖아. 중앙정계는 이미 훈구파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방으로 낙향을 하셔야죠. 그지? 선생님, 지방으로 낙향을 해서 그래서 저는 뭘 해요? 너네 같으면 뭐 하겠니? 너네 같으면 낚시도 다니고 그지? 캠핑도 하고 놀 텐데 얘네는 그게 안 돼요. 사람이 하던 가락이라는 게 있는 거야. 노는 것도 놀아본 놈만 놀아요. 얘네는 뭐 하던 애들이야? 학자적 관료잖아. 고려 말에 그렇게 권문세족이 못 살게 구는데도 너는 성리학을 공부를 했다고요. 얘네 지방에 가서 뭐해? 성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니네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요 두 글자짜리 요렇게 두 개는 출제 빈도가 아주 그냥 끼깔나게 높지. 첫 번째 거 뭔지 두 글자 맞춰보자. 요거는 원래 용도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옛 선현에게 옛 선현이 누군데요? 공자나 맹자예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리학,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그 옛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처음에 지은 거야. 그래서 이제 조촐하게 모여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공자 맹자 팬심으로다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팬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 팬들이 전부 직양으로 낙향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했겠니? 그래, 팬클럽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옛 선현에게 제사 지내는 곳에 와가지고 공자맹자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맹자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저도 그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뜻은 이런 뜻이죠.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제가 볼 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가 돼버린 거야? 디베이트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맹자를 배우고 싶은 애들이 전부 여기로 모여드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요, 성리학을 공부하게 됐지. 그런데 모이는 애가 많아지니까 건물이 점점 커지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거 두 글자, 너희가 알고 있는 훗날 살인파 세력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거 두 글자로 뭐야? 서원이에요. 사원은 절이야. 이거 한 글자 차이야. 점 하나 차이. 이게 서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성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 근데 나는 성리학자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빨리빨리 전파하고 싶잖아. 근데 백성들한테 전파를 하려면 알아먹기 쉬운 얘기를 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랬는데 너도 해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생활 규범을 만들어줘야 돼. 자, 요런 정도는 너네도 지킬 수 있지? 요런 정도는 굉장히 성리학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너는 군자다. 요렇게. 자, 그렇다면 그 생활의 규범이 몇 개냐? 보통은 4개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예의범절로 서로 사귀고 그러셔야 돼요. 예속, 상, 교야. 덕이 있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야. 그런 일은 서로 권하여 주어야 돼요. 너도 이런 일 좀 해봐. 되게 좋아. 이렇게. 선생님, 잘못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서로 지적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쳤다든지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럴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일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환난, 상, 휼.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야? 이 4가지를 앞세우면서 이게 바로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이 얘기를 지방 사람들한테 귀에다가 때려 박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두 글자 뭐야? 향약이에요. 그래서 니네 지방 사람들끼리 약속과 규율을 만들어서 지금 보는 요 4가지 향약의 4대 덕목이잖아. 선생님, 설마 실제로 상약의 4대 덕목을 주관식으로 4개 써봐라. 이런 학교도 유치하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보는 이걸 기반으로 와, 얘네는 계속 성리학을 공부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놀아도 되는데 본인들 취미생활이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 15세기 훈구파 권력을 장악을 했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비슷한 속성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는 너희한테 엄청 아름다운 얘기만 해. 정말 이런 예시는 너무 가슴 아파서 들고 싶지 않지만 수많은 선거를 너도 태어나서 봤잖아. 그지? 그 선거 때 수많은 출마자들이 약속한 공약을 정말로 따박따박 지켰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지금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억을 넘어가고 막 이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속도는 더럽게 빠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는 더 빨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약속한 걸 다 지키진 않았나 봐. 그지? 선생님, 누굴 까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저 쇠고랑 차는 거 보고 싶었어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래 정치인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선생님, 그래서요. 15세기 훈구파 자기네가 조선 만들 때 권문세족 엄청 비판한 애들인 거 알지? 쟤네 신진 사대부야. 근데 그때 그렇게 욕했는데 자기네가 욕한 걸 하기 시작을 하잖아. 선생님, 욕한 걸 하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나는 얘기 한번 볼까? 자, 고려시대 때 선생님, 고려시대는 귀족 중심 사회였어요. 그지? 요거 너희 시험범이야. 고려가 귀족 중심 사회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2개만 얘기해 보세요. 정치적인 거 하나, 경제적인 거 하나. 니네 아버지가 고위관직에 올라갔어? 한 번만이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그럼 너는 15세만 넘으면 과거 시험을 안 봐도 아빠가 추천만 하잖아? 그냥 관리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사위를 추천할 수 있어요. 딸도 없다? 조카 추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한 번만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가면 자자 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 제도를 뭐라고 불러? 음서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는 문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제도를 훈구파가 조선 전기 때 가져다 쓰잖아. 선생님, 그래도 돼요? 그렇게 비판했던 고려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정권을 장악한 훈구파가 이제 조금씩 권력의 맛을 알아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니? 자, 우리 아버지가 한 번만 고위관직에 올라가면 자자손손 세습되는 거랑 효과가 똑같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나오면 우리 식구는 절대 안 굶어 죽어. 3글자로 뭐야? 공음전이야. 지금 보는 요거는 고려시대 문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선생님, 그런데 공음전이란 제도는 조선 전기에 없잖아요.
없지.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 너 고려에서 조선 만들어질 때 공을 많이 세웠구나. 그럼 뭘 주겠니? 공신전을 주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신전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조선전기 홍보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럼 결론이 뭐니? 얘네 분명히 15세기의 흥국파인데 고려 애들이 쓰고 있던 음서랑 고름도 그대로 쓰고 자기네가 나라 만들면서 공 많이 세웠다고 공신전 왕창 받아가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됐고 벼슬에 올라가는 거는 다이렉트 자동 시스템으로 해결됐고 그럼 이제 공부해야 안 해? 안 해. 그리고 얘네가 뭘 하기 시작을 해?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맞아. 왜요? 고려시대 때는 음서로 들어가면 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 과거 보는 것보다. 근데 조선은 최소한 그건 아니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고위관직까지 올라가고 음서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과거에 응시를 해. 근데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부정이 나오잖아. 너네가 생각하는 모든 컨닝 방법은 15세기 훈파가 다 써요. 선생님, 대리 시험은요? 당연히 있지요. 심지어 이것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이야. 근데 내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 그러면 과거 시험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답을 개발세가 쓴 다음에 영의정의 첫째 아들 한주원 이렇게 써서 내는 거야. 그럼 걔가 장원급제래요. 그래서 그 다음번 시험 볼 때 왕이 여기다가 아버지 출신 성분이나 너의 본관을 쓰지 말고 딸랑 이름만 써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 배가 아프대. 그래서 집에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영의정이니까 말이 돼요. 집에서 시험을 봐. 근데 애가 시험 볼 때 난 너무 예민하고 센서티브해서 감독관이 방에 들어오면 쓸 수가 없대. 책을 다 치울 테니까 저 혼자 시험 보게 해달래. 말도 안 되잖아? 영의정 아들이면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 치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서 시험 답안지 써. 그리고 감독관은 밖에 있는 거야. 좀 있다가 엄청나게 우아찬란한 모범답안이 나와. 그럼 이제 감독관이 그걸 들고 가.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병풍 뒤에 땀을 닦으며 과외 선생님이 나와요. 그분이 쓰신 거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 저는요 여기다가 볼펜으로 컨닝한 걸 다 써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시험 몰래 봤어요. 큰일 나요. 이러다 걸리시면 뼈도 못 추려요. 하지만 우리의 조상님들은 볼펜이 없는데요 문신을 새겨요. 문신을 새겨서 그걸로 컨닝을 하고 이걸 한다니까. 그래서요 백성들이 다 알아. 그래서요 점점 홍구파한테 정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저것들은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권력을 잡고 나니까 너네도 권문세족이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질 때 드디어 얘네가 나타나는 거지. 다크호스 바라바라방 나타났잖아.